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2부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코너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인 성일권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에 이제 성일권 박사님과 함께 이 국제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이 코너를 준비한 목적이 그겁니다. 국제 뉴스를 좀 읽어보고 분석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너무 새롭고 모르는 인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뉴스를 가장 제대로 잘 파악을 하려면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물론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트럼프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이게 무슨 카드인가? 예를 들어서 북미 회담 때 네. 누가 트럼프 패를 지는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하면 워낙 알려진 인물이니까 하지만 뭐 트위터광 다혈질의 인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이미지가 그동안 고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읽을 때 정작 우리가 이해할 부분을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 인물들을 이 특성을 좀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바로 이 코너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을 계속 함께 하시면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지 먼저 관련 뉴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과이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군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마두로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혼란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공식 주도할 베네수엘라 특사로 엘리엇 에이브럼스 전 국무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대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전격 분석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인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베네수엘라 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인물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배경 지식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 지금 2명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이 좌파 세력인 마두로 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수 우파인 야권에서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격렬한 시위를 지금까지 벌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이 불법이라며 얼마 전에 이 과이도 국회의장이 네.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네.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인정하지 아직 않았지만 본인이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나선 거죠. 근데 문제는 네. 국민들이 인정 안 했지만 미국이라든가 네. 특히 우리나라도 네.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악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넘게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2명인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는 저희가 앞으로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 이슈에 왜 뜬금없이 미국이 나서는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에 스스로 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한다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미국의 어떤 개입주의를 이렇게 그동안 해왔었습니까? 부시 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역대 정권들이
이 미국 하면 개입주의거든요. 개입주의.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스스로가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제 개입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거 뭐냐면 그만큼 베네수엘라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뭐 속된 말로 가져가야 할 게 많은데 그렇죠. 내가 침발라 놓겠다라는 그러니까 개입을 하되 안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뜬금없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등장하느냐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여기 안에 미주 대륙을 놓고 중국과 요 러시아가 치열한 가축제를 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은 특히 이제 여기가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석유를 깔고 있는 마두로 정권에 이 베네수엘라에 무려 500억 이상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약 한 500억 달러를 이제 중국이 이제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채권 국가예요. 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지난해 12월 10일 전략 폭격기 있잖아요. TU-160이라는 전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배치하고 우리가 미국의 코앞인 이 카리브해까지 이 정찰기를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이 자기네 어떤 석유 자본들이 많이 거의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아주 값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중국이 자기 콧잔등까지 간지럽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베네수엘에 집착한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공을 안 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개입이 돼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엘리엇 에이브럼스 전 국무부 차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이 어떤 인물의 과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예, 에이브럼스는 사실은 과거 이 남미 극우 세력에게 둘도 없이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극우 그렇습니다. 세력에게 든든한 지원자.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거에 지지한 뭐 살바도르와 니카라구아, 과테말라, 파나마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사실은 무고한 농민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있던 자행된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에이브럼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이브럼스는 이 독재 정권과 아주 긴밀하게 그들을 지원하고 무기도 지원하고 전략도 짜주고 이러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자들이나 사회 정의를 위한 어떤 활동가들 진상 규명해달라면 이들을 또 괴롭힙니다. 요즘에 나오는 어떤 CIA와 관련된 영화들 보면 네. 대부분 에이브럼스 같은 요 인물들 꼭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나는 CIA에서 못 맞췄는데 결국에는 이 배신당하는 네. 배신을 때리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데 이제 에이브럼스는 사실은 국무차관으로도 이제 재직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거짓말을 지원해 가지고 네. 가짜 신문까지 동원해서 허위 기사를 만들고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럼 가짜 뉴스를 주도한 인물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네. 것뿐만 아니라 이란 게이트 사건 아시죠? 네.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과거 레이건 행정부가 네. 이란 측에 몰래 무기를 판 돈으로 이 돈을 가지고 니카라과와 반군 세력을 또 지지하는 이것을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에이브럼스가 또 개입을 해요. 이런 행적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미국 내에서의 여론도 사실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미국 내 이 네오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네. 네오콘에는 이론가가 있고 집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오콘의 이론가 중에 로버트 케이건 같은 사람은 이게 이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행자라는 말이죠. 집행자. 네, 집행자인데 자기의 어떤 확고한 어떤 이념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네. 확신범이죠.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다. 미국의 어떤 세계주의. 미국은 항상 선이고 나머지 국가는 악이고 그래서 스스로 악우축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특사로 임명한 배경은 그러면 뭐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은 트럼프는 정권을 잡고 나서 네오콘을 좀 멀리했어요. 네, 여기서 네오콘이라고 하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대단히 리버럴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실용주의고 네. 어떤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네오콘을 좀 멀리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에이브럼스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네. 그만큼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재벌들이고 또 어떤 군산 복합체이고 네. 겉으로는 개입 안 해.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은 네. 반드시 챙기겠어. 라는 관점에서 그 일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에이브럼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네오콘은 싫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중요하니까 내가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에이브럼스를 지목을 한 거네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에이브럼스가 네오콘의 집행자인데 네. 자, 이게 집권 이제 점점점 후반부로 가면서 곧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대외 정책의 어떤 방향이 약간 좀 선회하는 건 아닌가. 베네수엘라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네. 어렵고 또 거기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차베스 지금 마두로 정권 그 이전에 차베스가 얼마 전에 병들어서 뭐 이렇게 죽었지만 네. 이 차베스가 등장 이후에 좌파 바람이 쫙 이렇게 불거든요. 그랬죠. 지금도 그 영향권 안에 있어요. 네. 미국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지만 항상 미국은 실용주의인데 네. 그 자기네 어떤 실용주의가 막혔다는 거죠. 그 틈을 뚫고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마당에 이제 이 트럼프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걸 빨리 어떻게 진정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든 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든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어쨌든 적합한 발등에 사람이 불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에이브럼스를 임명을 한 건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에이브럼스가 특사로 이제 나섰잖아요. 그러면 실제 베네수엘라 사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까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우리가 이미 이제 겪어봤잖아요. 에이브럼스가 과거에 중남미에서 막 암약했을 그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은 약간 달라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알고 또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따랐어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 상황이 많이 네. 달라졌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이브럼스가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베네수엘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래서 미국이 대외 원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두로 정권이 원하지 않는데 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한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랬죠. 아니, 본인들은 원치 않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거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은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 언제까지 너네들이 이게 견딜 수 있어 하면서 그 언젠가는 우리한테 손을 벌릴 거야. 또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너무 참을 수 없으면 지금 현 정권에서 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네. 참, 오늘 저희가 이 에이브럼스 특사에 대해서 인물 분석을 했지만 사실 이 인물 하나를 두고도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도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알아둬야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뭐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른바 두 명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더 집중 분석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특사로 파견한 엘리엇 에이브럼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